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상담심리사 오 박사님과 함께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자주 좀 보내요. 네, 지난번에 제가 부탁을 드려서 다시 한번 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 뭐 이제는 인사도 이제 안 할래요. 저번 너무 심하게 인사해가지고. 예, 그러면 제가 먼저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네. 섹스 중독, 관계 중독인 사람들의 특징, 심리적인 원인과 그 개선이 가능한지, 그런 사람들을 배우자로 두고 살아가려면 어떤 것을 감내하고 노력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관계 중독이나 섹스 중독 등 물론 중독이란 말을 붙이기 위해서 정의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냥 관계 중독 뭐 이런 거는 사실 그냥 사회학적 용어지 이게 그 정신병리학적 용어는 아니거든요. 근데 전문가들은 다 이제 이게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어린 시절 부모와의 애착 관계에 문제가 있다. 그게 뭐 섹스 중독으로 나올 수도 있고 관계 중독으로 나올 수 있지만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부모님으로부터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고 거절감을 경험하거나 안정되지 못한 양육 경험이 있을 때 이제 이런 게 생기겠죠. 이런 배우자를 만났다. 참 힘들죠. 그러면 그다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배우자가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도와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 캔디님 말한 것처럼 너무 배우자한테 내 삶에 마음을 다 두지 말고 내 삶은 내 삶대로 열심히 건강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어쩌면 옆에 있는 배우자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내가 행복하고 건강을 잘 살면 옆에서 지켜보다가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네 이렇게 되겠죠. 근데 내가 맨날 쳐다보면서 힘들어하고 이러면 뭐 계속 거기서 서로 이렇게 허우적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허우적대고 너무 아프면은 이혼도 고려해보면 한 거 아닙니까? 왜냐면 배우자는 남이잖아요. 남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진흙탕 속에 들어온 것 같고 내가 힘들다면 이 사람을 제거하는 것도 나를 진짜 사랑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사실은 이게 맞거든요. 어린 시절 애착관계 형성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떤 형식으로든 결핍이나 성격 장애 등으로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을 받을 때 아내분들은 외도 치료를 한다고 상담을 받으려고 해요. 근데 사실 저는 외도 치료라기보단 어린 시절의 상처부터 해결을 해야 이 사람이 외도 문제까지 해결이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쵸? 그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일반 상담사분들하고 그런 심리적인 부분, 어린 시절의 상처, 뭐 내면의 것 꺼내서 위로해주고 상처 치유해주고 그런 작업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남자들 그걸 안 하려고 한다는 거지. 그럴 때 맞아야죠. 평생 그래서 하다가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여자분도 내 배우자가 만약에 자 우리가 이제 남성이라고 가정하면 남자가 이거 안 한다. 그럼 심각하게 고려해봐야죠. 이혼도 고려해보고 이혼을 협박의 무기로 쓸 수도 있고 너 이거 안 하면 난 너랑 안 살 거야. 그런 게 필요하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결혼 후에도 홀 시어머니와 정신적, 경제적 분화가 안 된 장남 남편입니다. 누가 보면 두 명이 부부 같아요. 남편은 효자를 빙자한 마마보이, 시어머니는 그런 아들의 세상 최고입니다. 사소한 사건, 사고마다 아들에게 의지하고 해결하고 그런 이슈들은 남편은 저랑은 공유하지 않습니다. 저와는 경제적, 정신적 공유 없이 11년을 살았고 성폭행, 고문 등 강요의 야동 수집이 남편의 취미였습니다. 최근 남편 외도를 알게 되었고 집 담보 대출이 7억이나 있다는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지랄 발광 밑바닥까지 보았고 미안하거나 반성조차 없이 아직도 외도 진행 중이고 적반하장입니다. 얼굴을 보면 짜증이 나고 안 보이면 불안하고 아이랑 대화하는 걸 보면 속이 울렁울렁거립니다. 무시하고 싶은데 무시가 되지 않는 제 모습에 스스로 또 화가 납니다. 남편은 이혼을 원한다면서 아무 일 없듯 일상대화를 자꾸 걸어와요. 생활비도 끊어버린 주제에 아이 간식을 자꾸 처먹어요. 자기 빨래도 본인이 한다더니 한 달 동안 쌓여있어요. 생활비를 안 줘요? 최근에는 빚을 같이 갚아야 하니 너도 나가서 일하라고 꾸준히 저에게 일을 하라고 종료까지 하고 있습니다. 소심하고 회피적이고 자기애성, 인격장애 성향이 보이는 결핍이 참 많은 남자. 돈 없다면서 고급 외제차와 롤렉스 시계 명품 신발, 가방 들고 다니는 남자. 고쳐 쓸 수 없을 것 같고 참고 살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양다리를 원한 남편의 심리가 참 궁금하고 시댁과 분화가 안 된 부분은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저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결혼 회복 유지할 수 있을까요? 속은 이혼이 답이라고만 하네요. 캔디님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이 케이스. 이게 이제 홀 시어머니 같은 경우는 지금 아들이 남편인 거죠. 근데 지금 아내 자리가 없어. 그죠? 근데 이제 뭐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이혼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라고 하는데
사실 고쳐질 부분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네네. 쉽지 않아 보이죠. 예. 그렇죠. 여기 보면 양다리를 원하는 남편 심리가 참 궁금하고. 그 심리 바로 궁금한 거 궁금한 거 없어요. 네, 발이. 네.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 네. 모든 남자는 모든 여자한테 마음이 있다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궁금할 필요도 없고 네. 그냥 뭐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네. 거죠, 그렇죠? 그다음 시댁과 분화가 안 된 거 이거 쉽지 않아요. 네. 시어머니를 고치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네. 고부 갈등 상담할 때도 네. 시어머니 보고 바꾸라고 말 안 해요. 네. 왜? 못 바꿔. 절대로. 우르마도 안 바뀌던데. 그치. 네. 오래 산 사람은 못 바꿔요. 네. 작게 산 사람이 네, 바꿀 수 네, 있어. 그나마 받아들이.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지금 파악을 다 했잖아요. 네, 지금 네. 이분이 파악을 굉장히 잘하고 있네요. 네. 이런 걸 진짜 파악을 잘했어. 알고도 내가 견딜 네. 수 있다. 그러면 견디는 건데 이 남편의 허세를 보니까 돈이 없는데 외제차 타고 롤렉스 진짜 이런 남편하고 나 같으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싶긴 해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결혼 회복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진짜 이거는 거의 뭐 내가 성녀가 된 마음으로 살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은 네. 참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네, 속은 이혼이 답이라고 하는데 못하는 건 아직도 이혼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서 지금 못하는 거잖아요. 그 두려움이 없도록 경제적인 자립도 하시고 정서적인 자립까지를 맞아요. 하셔야죠. 왜냐 외도가 아니더라도 이런 시어머니가 계시다면은 이 부분 가지고도 이혼이 맞아요. 고려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를 뒤로 와이프는 회피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여기 외도까지 겹치니까 이 문제가 더 도드라져 보이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거는 이혼 가계입니다. 자, 외도를 들키고 상간 소송을 할 때는 남편이 사실 확인서도 써줬지만 상간녀이 남편을 발음이 안 된다. 준강간 형사 고소를 하고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 확인서에 없는 걸 추가로 알게 되었고 제가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게 만 2년이 넘어갔는데 반성하는 태도가 전혀 안 보이는 유채기는 이혼하고 싶어서 외도를 했다는 개소리를 합니다. 늙은 상간년이랑 썸을 타면서도 성매매도 했던 유채기 도대체 왜 그런 거죠? 이것도 이게 전반적인 질문이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남자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 그쵸. 근데 맨날 이혼하라고 이해하면 소리 빡빡 질러요. 이게 지금 다 이 질문이 다 비슷하고 일관성인데 네. 우리 여자분들은 왜 그랬을까요? 궁금하잖아요. 이 남자들은 다 이기적인 남자들이야. 그 욕망이 다 있지. 그 자기 욕구대로 행동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근데 우리 아내분은 그래도 어떻게 한번 살아볼 수 있을까?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반성하는 태도가 없어. 이러면 살기가 이 부분뿐만 아니고 폭행도 해요. 그럼 나쁜 놈이지. 그럼 같이 살아야 됩니까? 안 살아야 됩니까? 안 살아요. 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어쨌든 그래도 지금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이제 이런 거겠지. 미련이 있는 거지. 그렇지, 미련. 그다음 내 남편이 그럴 줄이야. 인생이 나에게 이런 문제가 일어났네. 뭐 그런 거잖아요. 생각 못했는데 또 하나는 뭐 이분이 어쨌든 뭐 예를 들어 생각이 좀 도덕관념이 철도해서 이혼하면 될까 뭐 이런 뭐 고민도 있을 수 있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경제적인 부분 그런 거 크죠. 엄청 크죠. 그래서 나는 이 솔직히 이 스토리만 보면 이 남자도 쉽지 않다. 답이 없다. 노답이다.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이 자기 마음을 잘 정리하면서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된다면 경제적인 부분을 어떻게 할지 잘 미리 준비해서 대책을 세우고 오늘 팍 이혼하면 못 살잖아요. 잘 준비해가지고 이혼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그렇지. 근데 이혼했는데 아내분 어디에 지금 남편은 밥 먹어요? 아니 이혼했는데 어떻게 남편은 밥을 먹습니까? 이혼했으면요 제가 딱 하나 이거 있거든요. 이혼하고 나니까요 제가 돈을 안 벌면 아무도 안 벌어다 줘요. 그치. 그러니까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아내분들 조금 이때가요, 뭐 한 달 뒤에요, 무슨 소리냐고요. 혼자 사는데. 그게 두려워서 다 이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사실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을 그러니까 돈을 벌도록 해야죠. 내 인생은 내가 만들고 주체적으로. 그렇지. 그게 힘든 거지 뭐. 평생 그렇게 안 살아도 갑자기 하려고 하니까. 그게 두려운 거지, 사실은.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바람을 끝내고 돌아온 유채기들의 마음이 궁금합니다. 그때가 그리운 건지 아닌지, 아닌 진심으로 반성하며 부끄러운지, 외도 상대자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 마디님들께 물어보면 그게 왜 궁금하냐고 그렇게 합니다, 사실. 뭐가 궁금한데 혼날 질문일 것 같지만 궁금합니다. 똑똑한 애라 소송하면 가만 안 있을 거란 말도 했고 그년이 멀티 프로필로 나에게 장난친다 얘기를 하니 쓰레기라고도 했다가 말도 못 꺼내기도 하고
외도한 당사자들의 성향과 상황에 따라 다르고 그 인간들만이 아는 감정이겠지만 혹시 평균적으로 어떻다 하는 게 있는지 어리석은 질문 들어보고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힘드니까 이런 질문 하는 거죠. 그렇죠? 궁금하고. 아, 뭐가 궁금하냐고. 나 이런 상태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 대처하는 것도 굉장히 마음 약하고 미약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는 성향이라는 거죠. 맞아요. 네. 근데 이분 질문한 거에 다 답이 있네요. 자기 다 알고 있잖아요. 돌아온 유책이 마음속에 그림도 있을 거고 네. 또 한편으로는 후회도 되고 반성도 되고 내가 왜 그랬을까, 앞으로는 또 외도 안 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아니, 당장 그런 생각 안 해요. 한 도파민 빠져야 돼, 3, 4개월. 그래요? 네. 어쨌든 네. 근데 이 뭐 유책이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런 사건을 통해서 내 인생은 내 것이구나. 네. 그쵸. 남편이나 아내가 내 인생 대신 안 살아주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기 이제 이 방송 듣는 분들한테 이건 약간 종교적인 관점인데요. 왜 이래요? 네. 이 남자 왜 이래요? 이 여자 왜 이렇게 행동해요? 네. 드리고 싶은 결론은 인간이 악해서 그래요. 나 미친놈이라고 해요. 미쳐서 지랄한다고. 그러니까 사람은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악해 사실은. 우리 안에 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난 착한데. 그렇지. 캔디는 빼고. 근데 다 악한 마음이 있어. 그거를 발현시켜서 맞아. 나쁜 인간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 악한 걸 잘 누르고 조절하고 도덕성을 가지고 적절하게 사회적으로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아가느냐 문제일 뿐이지. 근데 이제 하나같이 여기 있는 분들은 깜짝 놀라면서 세상에 이런 나쁜 놈, 미친 놈이 다닌가 하고 그냥 펄쩍펄쩍 뛰고 놀라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원래 인간은 다 악하고 나쁜 걸 가지고 있으니 이제는 너무 놀라지 마시라. 내가 그리고 이런 말 많이 하잖아. 내가 배신당했어. 내가 진짜 믿었는데 앞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믿지 마시라. 내가 또 그래요. 믿지 마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그게 부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절망적인 개념이 아니라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다. 믿을 수 없는, 왜냐면 자기도 자기만 몰라. 내가 멀쩡하게 30년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여자나 남자를 보고 훅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영화 보면 몰라요. 그 여자 알고 있어요. 그 메디슨 카운티 다리 보세요. 평생 잘 살았던 두 남자 여자가 정말 그 중년의 나이에 딱 보고 그냥 사랑이 뿅 가잖아. 사랑이 뿅 갔다고 만나면 대한민국 85%가 다 불륜이겠죠. 그치. 근데 안 따라갔잖아 그 여자가. 그리고 끝나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은 다 그렇게 흔들리는 마음, 그런 마음 다 있는 거예요. 뭐 궁금할 필요도 없어. 내 마음 들여다보면 내 마음속에도 다 있어. 이거를 행동하고 안 하느냐의 차이고 얼마나 잘 조절하고 참고 서로 인내하는 게 문제니까 여기 계신 질문하신 분들 너무 인간에 대해서 놀라거나 그러지 말고 이제 앞으로 살아갈 때는 인간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으로 사는 거지. 믿을 만한 행동을 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거짓말을 하고 나쁜 짓을 해도 내가 그냥 사랑해주고 이게 그때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부모 자녀 관계를 생각하면 돼. 우리가 애들이 나쁜 짓 하고 예를 들어서 뭐 도둑질하고 할 때 부모가 다 알잖아. 근데 그거 보고 내가 저 새끼 못 믿어 나 이제 영 끊어야지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아휴 제가 저럴 수가 애니까 저러지 하고 사랑하니까 그냥 견뎌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는 뭐 이혼을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지라도 인간을 너무 이렇게 낙관적으로 믿는 마음으로 살면 또 상처받는다. 근데 부정성이 아니라 이렇게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자는 게 아니라 인간은 원래 다 약한 구석이 있고 악한 구석이 있구나. 그거를 좀 생각하고 살아가면 덜 상처받고 덜 충격받으리라.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희 부부는 수개월째 서로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고 한마디 대화도 하지 않아요. 자녀들은 아빠가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제가 애들 아빠에 대한 분노 감정이 있다는 걸 아이들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의 사이가 좋지 않으니 누군가 거실에 나와 있으면 엄마 아빠가 마주치지 않도록 자녀들이 방문을 닫아주기까지도 합니다. 자녀들은 1차적으로 예전의 가정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좋겠지만 부모가 이혼하지 않고 이렇게라도 살아주기를 원합니다. 사춘기 자녀들인데 부모의 이런 모습을 보고 자라도록 하는 것이 나은지 갈라서는 게 나은지 아이들의 심리적인 부분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신뢰가 깨져버린 부부의 모습 때문인지 누구도 믿지 못하겠다는 자녀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 보면 네. 지금 부부가 아예 대화를 안 하잖아요. 네. 그렇죠? 애들은 눈치 보고 네. 중간에서 역할하고 있고. 네. 이게 과연 이게 정상적인 관계예요, 이게? 이거 저 해봤잖아요. 이게 담쌓기라고 하거든요. 남편이 이혼 소장 보냈을 때 그럼 깜짝 놀라요. 서로 마주치면. 그래서 방에 들어가면 기 나오고 거실로 나가면 저들 기 들어가. 애랑 세트였죠. 근데 제가 그때 상담했던 그 신경정신과 의사분께서 이렇게 사는 건 더 안 좋다.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지금 그 생각이거든요. 이 선택이란 뭐냐면 둘이 화해를 해서 사이좋게 지내든지 아니면 끝내고 각자 행복한 모습으로 자녀와 함께 하든지. 근데 이게 화해가 쉽냐는 거지. 어렵지. 아주 그릇이 큰 사람이 모든 걸 포용하고 참고 인내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상황 끝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분이 뭐라고 썼냐면 엄마 아빠가 마주치지 않도록 방문을 닫아주기까지 합니다. 이렇게라도 살아주기를 원합니다. 아니에요. 애들의 마음이 이럴까? 아니야. 지금 당장은 엄마 아빠 있으니까 좋지. 근데 애들은 사실 불안한 거거든요. 그렇죠. 요 상태도 어떻게 보면 불안의 항상성이 유지되고 있는 거야. 이게 아이들도. 근데 애들은 이게 깨지면 또 고통스러울 뿐인 거야. 근데 애들은 안 행복해요. 그리고 이건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애들한테 그냥 데미지를 맨날 안겨주는 거예요. 맞아요. 불안한 거죠. 이 관계는 빨리 없애야 돼요. 둘이 화해를 하든지 헤어지든지. 그래서 이 불안한 상황을 애들한테 없애줘야지. 이거는 애들의 마음을 빙자한 이분의 마음일 뿐인 거예요. 맞아요. 절대 아이들이 이 상태를 원하지 않아요. 저도 이혼하고 나서 말씀드렸잖아요. 엄마가 행복하니까 나도 좋아. 그렇지. 그렇게 되고 이제 이혼이라는 자체가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서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적응해가는 그 아픔과 힘듦이 있지만 지금 억울함과 외도로 이혼하게 되면 그런 게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제가 느낀 거는 내 행복이 제일 중요해요. 뭐 애들 이름 갖다 대지 마. 애들이란 이름으로 이혼하는 게 두려운 나 자신을 포장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행복하면 아이들은 저절로 행복해져.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사람과 인연이 여기가 끝인 걸 잘 알고 있는데 한동안 꾹꾹 눌러 놓은 아쉬움과 미련이 생겨날 때 잘 견디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믿었던 남편으로부터 버림받고 배신받은 상처는 어떻게 치유될까요? 지금도 이혼 불사로 나오는데 적반하장인 이 상황이 참 버겁습니다. 이혼은 안 된 거네요? 네, 안 됐는데 이혼하자고 걔 난리를 치는 거죠. 이 여자분이? 남편 같아요. 남편이 바람 피고 이혼하자고 걔 난리를 친다는 거죠. 이혼 불사로 나온 건 뭐예요? 이혼해야 된다. 이혼 불사. 이혼만이 살 길이다. 우리 아내는 내가 견뎌내겠다 이런 거잖아요. 견디고 있는데 어떻게 좀 힘드니까 더 잘 견디는 방법이 있냐 이 말인 거죠. 상담 받아야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 옆에서 끊임없이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할 자원은 반드시 필요해요. 상담 받으셨죠. 그리고 이 여자분이 나 끝까지 견디겠다 하면 저는 그래 해보시라고 하고 싶어요. 그럼 남편이 이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제풀에 지쳐가지고 이혼 못 하겠지.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 지금. 그렇죠? 유책이 자기한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여자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를 지키고 이걸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상담자 옆에 코치를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제가 지금 상담하는 사람 하는 분 중에 거의 1년 넘게 지금 하는데 지금요? 근데 그분이 저를 만나는 걸 가만히 보면 약간 그런 것 같아. 그냥 지지자? 안정감. 코치를 받는 것 같아. 나한테 와서 외도 경험하신 분이시죠? 외도 경험하신 분은 항상 자기가 이제 특히나 자존감이 낙관하는 경우에는 선택지를 두고 되게 갈등을 많이 하거든요. 누구가 이게 맞다 이렇게 길을 제시해주면 되게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아내분도 본인이 어쨌든 이 가정을 나는 지키고 싶다, 이혼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자기를 잘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놓은 장치를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좋은 상담자일 수도 있고 또 본인이 예를 들어서 건강하기 위해서 좋은 건강한 취미생활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오 박사님한테 상담 받으세요. 제가 연락처 갖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제 자존감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자존감이 높아도 바람핀 남편을 버리지 않고 내가 내 가정 내가 지킬 거야 하고 그러니까 강단 있게 그걸 유지하시는 분이 계시고 아니면 자존감이 높으면 나를 두고 바람 펴서 나 이런 남자 내 옆에 두지 않겠어. 내 인생 그러면 안녕 바이 짤찐 하시는 분이 계시고 근데 막 미련 갖고 집착 가지고 나를 막 내가 막 힘들게 하면서까지 옆에 계속 이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야. 그럼 힘들지. 그런 삶의 태도는 아니라는 거죠. 맞아. 둘 다 힘들어. 네, 버틴다는 게 남편한테 막 공격 당하고 내가 버티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버티는 거죠. 그렇죠. 시간과의 싸움인 거지.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내분들이 이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가장 해야 될 거는 자존감의 회복이에요. 맞아요. 그럼 답이 딱 나오거든. 맞아요. 여기도 똑같은 말이잖아요. 믿었던 남편으로부터 버림받고 배신받는 상처. 이 제가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세상에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맞아요. 인간은 아니 보세요. 속마음 들여다보면 둘이 부부 겉으로 잘 살아. 근데 속마음 들여다보면 어떨 때는 나 쟤하고 헤어지고 싶어. 나 저 남자하고 살기 싫어. 근데 그 다음날 아침 되면 또 살아. 속마음까지 들여다보면 우리는 다 배신당해.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남편한테 난 진짜 버림받고 배신당해서 어떻게 내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지? 여기에 너무 수치스러워하지 마시고 매몰되지도 말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 인간은 다 믿을 수 없는 존재고 배신할 수 있는 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 남편의 그 속에 있었던 게 드러났구나 겉으로 그걸 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죠. 내가 만들어놓은 프레임 속에 남편만 생각한 거지. 근데 실제 모습을 본 거지. 그것도 받아들여야죠. 그래요. 그것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내 그릇이 커지면 남편이 그러든지 말든지 내 인생을 열심히 살면 맞아. 남편도 오히려 그 아내를 보고 궁금해지지. 그렇지. 뭐지 이거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 이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데 부부관계에 서로 참아주는 부분들이 있었더라고요. 그치. 부부 상황 보면 지금 방금 오 박사님께서도 이 말 하셨잖아요. 진짜 저 여자랑 안 살고 싶다. 약간 속마음이 비어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되면 아무렇지도 않게 또 살아간다고 했잖아요. 답답하고 힘든데 참는 거지. 참았기 때문에 생각이 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전 결혼 생활에서 한 번 참은 적이 없어요. 근데 상대방이 참았겠죠. 그치. 지금 생각해보면 그 자식 많이 참았다. 참은 적이 없으세요? 난 너무 행복하다 생각했어요. 뭐 참아요. 1차원적인 공간이었거든. 그러니까 그 남편이 심통이 터졌겠죠. 진짜 많이 참았다. 해소하고 필요했죠. 그렇지. 그 제가 상담할 때 이런 얘기를 들으면 깜짝깜짝 놀라는 게 저는 진짜 남편 너무 싫었어요. 제가 다 참고 제가 다 맞춰줬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 말 딱 들으면 전 남편이 막 하는 말같이 들리는 거예요. 저는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람 피진 않겠지만 너랑 안 맞아서 갈라서자 하고 제가 바람을 형태로 안 딴 여자 살면 되는데 어쨌든 꼭 참았어. 물론 그 당시로는 계산기 두드렸을 때 제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지. 시댁에 잘한다던가 생활력이 강하다던가 이런 것들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지는 않겠지만 전 남편 모 씨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훌륭하네 우리 캔디님. 모 씨. 훌륭해요. 아니 이제 저도 뭐 저는 제가 여성이 아니니까 외도를 경험했던 상담학을 공부했던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고 아까 말했던 폭력이나 이런 행동하지 않고 그냥 단지 외도만 했으면 살지. 그냥 사는 게 낫다. 그렇죠. 괜히 이혼해서 다른 여자한테 보낼 이유가 없다. 그렇죠. 아니 왜냐면 웬만하면 다 유부남이야. 괜찮은 남자 다 유부남이야. 그렇지. 이혼 안 해. 여자들도 안 버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방송 듣는 분들 중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 배신당했어. 상처받았어요. 너무 거기 몰입 안 했으면 좋겠다. 속마음 들여다보면 다 우리 인간이란 존재들이 다 악하다는 거 속어야 겉으로 웃고 있지만 그러니까 거기서 좀 헤어나오셔서 그래도 남편이나 아내가 예를 들어서 그 잘못을 인정하고 그렇죠. 남편도 필요하죠. 내가 회복하고 싶으면 무조건 회복이 안 되거든. 외도를 했지만 인정을 하면 받아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당연하죠. 문제는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은 사실 문제예요. 생각해봐야 돼. 가출하고 소장 보내는데 어떻게 살아? 그렇게까지 한 놈이랑 살 수는 없지. 그렇지.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왜 이혼을 하고 나면 왜 별로 없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어때요? 저는 모르겠어요. 사별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건 본인 이혼한 사람들은 어떤 다 사유가 있겠죠? 우리같이 제일 억울한 경우가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한 경우. 하지만 배우자가 바람을 폈지만 그 이면 그 전전전으로 들어가면 나도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었다 라는 생각이 들고 맞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제가 이혼을 했잖아요. 어떤 남자를 만나. 이 사람이 애들이 있어. 그럼 딱 핵심은 이거예요. 네 새끼 내 새끼 네 돈 내 돈 딱 돼. 그런데 자식이 중간에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는 이유가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식끼리 잘 되게 하려면 내가 뭐 땅을 파서라도 돈 해주고 싶잖아. 맞아요. 그런 어떤 공통적인 목표하고 이데올로기가 있고 그다음에 정통성을 유지해서 끝까지 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 내 아이가 결혼을 해서 또 손자를 낳고 그 손자를 같이 하고 마이 패밀리 혈족 이런 느낌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면 네 새끼 내 새끼 한번 살아요. 맨날 재혼하면 70%가 이혼한대요. 맞아요. 그럴 바에야 그냥 내 아이의 엄마, 내 아이의 아빠인 사람과 계속 살아가는 게 아이가 있다면 아이가 없으면 뭐 헤어지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하시고요.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아주 뭐 거의 뭐 박사님이십니다. 박사학위 따로 가려고요. 돈이 없어서 못 따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참 오랜만에 훨씬 단회하게 자유롭게 얘기를 해서 너무 즐거웠고요. 네네. 예,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주셔서 좋은 상담을 해주신 너무 값진 말씀해주신 오 박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런 통로를 통해서 제가 어쨌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1차적인 외도 상담 저한테 받으시고 저는 일단 작업 못하니까 또 더 심리적으로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 주시면 저도 문자 전화번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